2월 1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삼성의 명실상부한 2인자였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수사 관련인데요. 다스 검찰 수사가 거의 종착지에 다다른 듯합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과 구조조정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낸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가 BBK를 상대로 낸 미국 소송에서 거액의 로펌 수임료를 대납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해외에 머무르던 이학수 전 부회장은 귀국해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 소환에 대해 검찰은 뇌물 수사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공무원이 개입이 안 돼 있으면 뇌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종착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스는 미국 법원에서 BBK를 상대로 140억 원 반환 소송을 벌이던 2009년 에이킨 건프라는 대형 로펌을 선임합니다. 에이킨 건프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법률 파트너입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에이킨 건프 수임료를 내줬습니다. 2009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2년 차이던 해입니다. 다스와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가 거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던 그해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 사면했습니다. 다스 관련 검찰 조사는 공공연히 공무원,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직접 소환을 염두에 두고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어제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은 여러모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부 모두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과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데는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시각과 논란이 많은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뇌물 혐의부터 구분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78억 원 규모의 승마 지원, 한국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출연, 미르 K스포츠재단 204억 원 출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승마 지원은 직접 뇌물, 동계 스포츠센터 및 재단 출연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이 건너 돈이 오가는 만큼 대가성과 함께 부정 청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공무원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즉 제3자 뇌물죄는 대가성과 부정청탁 둘 모두가 입증돼야 하지만 뇌물죄는 대가성만 입증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 뇌물 제공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된다고요?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돼요. 부정한 청탁이 필요가 없어요.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어제 최순실 씨 1심 판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3자 뇌물 혐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재판부 판단이 곧 뇌물죄 면죄부라는 인식은 이처럼 제3자 뇌물죄와 일반 뇌물죄를 혼동한 데서 온 혼선입니다. 최순실 씨가 받는 혐의도 이 부회장의 혐의와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자, 최 씨는 뇌물 수수자라는 게 다를 뿐입니다.
일단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동계 스포츠센터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은 둘 다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뇌물 혐의가 적용된 승마 지원 판단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일단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에 있다고 판단한 말 소유권도 최 씨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액수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36억 원이 아니라 말 구입비 등을 포함해 72억 9천여만 원으로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둘러싼 대가관계 성립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의 광대하고 막강한 권한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고 승마 지원 당시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인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금품을 준 피해자가 아니라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거액을 제공한 뇌물 공여자라는 것이 최 씨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물론 하급심이긴 하지만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이 나온 거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도 그냥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존중하기보다는 다른 고민을 할 여지가 좀 생긴 거죠. 사안의 엄중함과 그 파장, 그리고 같은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1, 2심 재판부 판단이 거의 180도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정농단 뇌물재판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다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쓴 혐의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담당 판사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일각에선 또 기각천사 권순호 판사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석대성 기자가 영장 청구 사유와 기각 사유를 취재했습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범죄 혐의 입증도 부족하고 수사도 성실히 받고 있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장 전 기획관이 2008년 4월 총선 직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 씨를 통해 국정원 자금 1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행정관이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10억 원이 든 캐리어를 건네받아 장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는 5만 원권이 없던 시절로 10억 원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가방 한두 개로는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영장 청구 당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캐리어예요? 네. 못 들어가죠. 제일 큰 캐리어로는 한 5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당시는 18대 총선과 맞물리면서 선거 유세와 광우병 집회가 절정이던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불법한 돈을 시위대가 밀집한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주고받았겠냐는 겁니다. MB 오른팔로 불린 당시 마쿠 실세였던 이재호 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재판부에서도 이게 청와대 행정관인데 길가에서 10억을 건네준다? 신빙성이 없는 거죠. 법조계 반응도 검찰이 일부 진술에만 의지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나의 범죄 자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버려서 그 말은 뭐냐면 이번 그대로 이제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MB로 향하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일단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직도 이런 게 있어 하시겠지만 뭐 기차표, 암표 이런 게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김수연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암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근데 지금도 진짜 뭐 기차표, 암표 판매 이런 게 아직도 있나요? 네, 예전에는 현장에서 암표상들이 암표를 들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여러 장의 표를 이미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 이미 매진된 표를 웃돈을 주면 자기가 구해주겠다는 방식으로 글을 올려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뭐 암표가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 예선 경기도 일찌감치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이루어진 경기장을 보면 곳곳에 빈자리가 많이 보였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표를 구매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경기장에 가지 못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암표 때문에 진짜 경기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창 사놨는데 다 못 팔았다 뭐 그런 말씀인가 보네요. 그런데 애당초에 어떻게 이렇게 입장권이나 뭐 기차표 이런 걸 한 사람이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요즘에는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해 입력해서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먼저 표를 선점해 놓고 웃돈을 얹어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암표 처벌 규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경기장이나 정류장, 역 등에서 판매하는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매매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범죄 처벌법 규정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암표 거래만 규정하고 있고 미처 인터넷 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딱히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요즘 인터넷으로 못 사는 게 없는데 암표 거래 사실상 뭐 무방비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국회 공연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입한 운동경기나 입장권, 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암표 신고하면은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뭐 현장에서 암표 파는 사람도 신고하시고 공짜로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연인들의 날인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합니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다고들 하는데 오늘의 판결은 아내와 이혼한 어떤 40대 남편의 화풀이 범행 얘기입니다. 45살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이혼한 전처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차량 운전석 쪽 문을 내리쳐 차를 찌그러뜨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A씨는 돌을 차량 앞유리에 던져 차 유리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재물을 파손했으니 형법상으로는 특수 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합니다. 자칫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하지만 1심 법원은 오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차를 부순 게 새벽 시간인 점으로 미뤄 어디서 거나하게 한잔 했을 수도 있고
가는 길에 전처 차를 보고 뭐가 생각났는진 몰라도 어떤 미운 기억, 화나는 기억이 떠올라 차에다 대고 화풀이를 했을지 모릅니다. 꼭 A씨 얘기만은 아니고 회자 정리,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인생사에서 기왕의 인연이다에 갈라서고 돌아섰다면 미운 기억들은 마음에서 다 놓아버리고 좋았던 기억들만 간직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해피 발렌타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오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제보와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지난 12일 긴급 체포한 뒤 조사해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국정농단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고 안 전 수석 측은 일부 혐의 유죄 인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 등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어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통해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각지 교정시설에서 가족만담 등 교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설맞이 교화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5주 동안 계속됩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투데이는 다음 주 월요일 19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